100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금요일 순서 함께합니다. 오늘 4부에는 감성 토크쇼. 는 목요일이죠. 오늘 금요일입니다. 당신의 주치. 네. 왜 이렇게 하루하루 날짜가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이네요, 또. 금요일 순서 함께 합니다. 라고 말해놓고서 제가 이래요. 지금 시간 가는 게 아쉬울 뿐이네, 진짜. 자, 어쨌든 요즘 날씨 참 좋습니다. 야외 활동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날씨죠. 그래서 바다에 가는 계획 세운 분들도 계시고, 어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조기 개장했다는 소식도 들렸고요. 또 산도 많이 가시잖아요. 건강하려면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들을 하지만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50세 이상의 그 중년층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경우부터는 사실은 너무 무리하게 움직여서 좀 위험에 빠지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막 뛰어가다가 돌부리에 부딪혀 넘어진다든가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든가 할 때 그 골절 특히 주의하셔야 한다고 해요. 그다 뼈와 관련된 그런 현상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힘찬병원 이수찬 원장님 모시고 뼈 건강 이야기, 골다공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겨울에 뵙고 또 계절이 겨울 지나고 봄 지나고 이제 여름입니다. 세월이 너무 빠르죠. 네. 선생님도 그렇게 느끼세요? 예. 전혀 그렇게 느끼실 것 같지 않습니다. 아주 네. 오늘 오렌지색 넥타이를 메고 오셔가지고 한층 더 젊어 보이시는데요. 자,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골다공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고 왜 늘어나는 건가요? 저도 골다공증 환자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하고 제가 통계를 한번 봤어요.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통계를 해봤는데 골다공증 증상을 겪고 있는 환자가 2007년도에는 53만 5천 명이 됐던 게 한 4년이 지나서 2011년에는 77만 3천 명, 약 한 25만 명이 늘어났는데 아마 작년이나 올해 하면 100만 명이 넘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와, 그러면 2배 이상, 거의 2배. 그러네요. 네. 예. 근데 골다공증 환자가 이거는 검사를 한 환자니까 만약에 네. 검사하지 검사하지 않은 환자까지 다 하면 수치는 아주 많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특히 이제 지금 이 애청자께서 50대 이상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50대 이상 여성의 약 한 35%, 한 3분의 1이 그다음에 70세 이상이면 무려 65% 정도가 골다공증 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 네. 여성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골다공증이 있고 골다공증의 전 단계, 예를 들면 이제 정상이 있고 골다공증 가기 전에 전 단계를 골감소증이라고 그러는데. 네. 뼈가 감소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예. 골다공증은 구멍이 뻥뻥뻥 뚫린 거고. 네. 골감소증 그것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이것도 뼈가 좀 감소됐다. 그래서 골다공증과 골다공증 전 단계인 골감소증을 합치면 얼마나 될까?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중년 여성의 10명 중에 무려 8명, 그러니까 대부분이 뼈 이상이 있다고 그렇게 검사하면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한 건 아니 여자는 10명 중에 8명이라 그러는데 남자는 얼마나 될까? 네. 남자는 제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남자는 50대 이상을 검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5명, 그러니까 여자보다는 좀 적다. 네. 이런 또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자가 남자보다 골다공증이 많고 또 하나 문제점은 이게 골다공증 그것만 병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뼈가 부러지는 뼈가 안 부러진다면 별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뼈가 부러지는 게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더 위험하다. 이 3배 왜 3배가 더 많고 위험할까? 그다음에 골다공증이 치료를 하는 사람 이 전체 골다공증 환자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치료를 잘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골다공증이 아주 흔한 병이지만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무시하는 게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치료를 일부러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골다공증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못하는 거가 아닐까요, 선생님? 저도 사실 지금 제가 이제 뭐 뼈가 약해질 나이가 되긴 했지만 내가 골다공증인지는 검사를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골다공증이 치료를 안 하는 이유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제일 많겠죠. 네. 그다음에 알고서도 약 먹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이게 네. 골다공증 약. 그다음에 치료를 해도 골다공증 치료하면 그 수치가 정상으로 돼야 되는데 골다공증 치료를 해도 수치가 정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 이상 나빠지는 걸 막아주는 정도에 불과하니까 치료하는데 자꾸 포기하게 돼요. 네. 그래서 10명 중에 9사람 정도는 치료하다가 중단해버립니다. 네. 1년 정도까지 치료하는데 1년 후부터는 치료를 안 하는 게 또 이게 문제가 돼요. 네. 제 주변에도 약을 좀 처음에는 좀 열심히 먹다가 그냥 약 타러 가기 귀찮다 그러고 안 가고 안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네.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골다공증은 처음엔 증상을 뭐 다른 병처럼 뭐 아프거나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검사를 하기 전까지는 정말 모르는 거라서 예. 진단을 건강검진처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건가요? 예. 이제 골다공증 검사는 병원에 가면 네. 대개 65세 이상은 의료보험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의료보험 하에서 검사를 할 수가 있고 네. 65세가 안 되는 분은 검사를 하더라도 이 몇 가지 골다공증이 의심이 되는 부분은 의료보험을 혜택을 주고 그 외에는 그냥 검진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건 의료보험 혜택을 안 주는 게 조금 문제는 있죠. 네. 그런데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이 네. 신청하든가 의사가 이제 권유를 했을 때 네. 의료보험이 안 되는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골다공증 검사는 아마 해보신 분도 많을 건데 병원에 가면 몇 가지 검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네. 가장 많이 하는 게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중 에너지 X선 흡수 개척법이라고 해서 누워서 이렇게 차근 컴퓨터를 검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 초음파를 통해서 검사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잘 아시는 컴퓨터 단층 촬영 CT라고 그러죠. 그거를 통해서 검사를 골다공증 진단을 할 수 있는데 네. 흔히 많이 하는 게 X선 흡수 개척법. 병원에 가면 흔히 이걸 검사를 많이 하는 이게 정확도가 아주 높은 검사입니다. 네. 이게 검사를 해보면 허리하고 대퇴골, 허벅지 뼈를 기준으로 그거를 영상 자료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수치를 재는데 왜 허리하고 허벅지 뼈를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이게 네. 골다공증이 가장 잘 생기고 잘 부러지고 네. 그다음에 그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몸의 뼈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있는데 네. 요 뼈 두 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뼈의 수치가 나오는 걸 정상 젊은이들 정상 20대 30대의 젊은이들 수치하고 비교해서 값을 내서 골다공증이다 아니다 네. 이렇게 판별을 하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젊은이들과 비교한다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문자가 바로 왔습니다. 0020님이 골다공증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나요? 저는 30대인데 최근에 키가 좀 줄어들고 등이 굽은 느낌입니다 하셨어요. 이제 되게 우리가 뼈가 튼튼해지는 게 35세까지 튼튼해져요. 그 평생을 네. 뼈를 튼튼하기 위해서 35세까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평생을 쓰게 되고 55세까지는 조금씩 약해지면서 55세가 넘으면 뼈 감소가 뚝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55세 이상은 골다공증 올 가능성이 많은데 그 이전에는 골다공증이 오지 않느냐. 만약에 골다공증이 왔다면 이건 병이 조금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다른 병도? 다른 병으로 네. 인해서 부수적으로 생길 수도 있고 네. 골다공증이 원발성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고 네. 말씀드리고 35세라도 생길 수는 있다. 네. 네. 그 이제 7045님이 또 문자 주셨는데요. 잦은 회식 때문에
술을 자주 먹는데 먹고 나면 다음날 골반이 약간 아파요. 술 먹고 나서 골반 아프다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는데 그러셔요? 57세 남성인데 술 때문일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거 골반이 아프면 힘들 것 같은데 이 술과 관련이 있나요? 그 골다공증에 좋은 음식이 있고 안 좋은 음식 중에 네. 안 좋은 지금 질문이 나왔으니까 먼저 네네. 좀 대답을 드리면 네. 한 4가지가 제가 안 좋은 음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첫째가 술입니다. 아 그래요? 술은 칼슘 배설을 촉진시키고 칼슘 간을 나쁘게 해서 칼슘 흡수를 막기 때문에 네. 과도한 술은 피해라고 그러는데 그럼 과도한 술이 어느 정도를 과도한 술이냐? 이제 우리가 소주 같으면 한 300에서 350mg이면 소주 2잔 정도가 한 60mg이라고 볼 수 있다. 네. 65에서 90mg 이하를 드시는 정도는 괜찮은데 회식할 때 그 잔보다 많이 그런데 회식할 때 그 2잔 먹고 그만두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되겠어요? 네. 그래서 술은 드시지 말자 하고 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탄산음료. 네. 우리 뭐 요즘은 패스트푸드 먹으면 꼭 탄산음료 같이 먹죠. 네. 콜라도 이게 아주 안 좋은 음식이다. 왜냐하면 당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칼슘을 흡수하고 방해되고 인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또 칼슘하고 반대작용이 인이 많으면 칼슘을 흡수를 방해한다는 것 또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네. 제가 아메리카노로 말을 하려고 그러네요. 커피. 네. 카페인이 또 그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그런 건데 이뇨작용을 하면서 자꾸 칼슘을 배설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거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짠 음식 마지막. 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술 드시면 골반이 아프다. 그거는 골다공증이라기보다도 회식 너무 오래 하셔서 엉덩이 아프신 것 같은데 칼슘 어쨌든 네. 골다공증은 네. 안 좋습니다. 네. 물론 이제 더불어서 음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호식품 가운데 담배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술, 담배 그다음에 탄산음료, 짠 음식, 뭐 커피 이런 거 기본적으로 건강에 안 좋은 음식들도 골다공증에 다 안 좋다는 예, 그런 맞습니다.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골다공증은 정말 골절이 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어서 정말 그냥 무심코 그냥 지나치게 되고 그리고 예. 꼭 다치고 나서야 넘어지고 나서야 부러지고 나서야 그 심각성을 아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골다공증이 가장 무서운 게 소리 없는 도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가 부러져야 이제 이게 왔구나 하는 건데 제가 그 흔히 골다공증이 의심되는 분한테 이런 이야기합니다. 혹시 바지를 입었을 때 젊었을 때보다 바지단이 내려가지 않았느냐. 치마 입었는데 전에보다는 치마 길이가 조금 더 내려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키가 줄어드나요? 키가 줄어들죠. 뼈가 자꾸 납작납작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2, 3cm 정도 줄어드는 사람도 흔히 생기고 있는데 네. 이런 게 골다공증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 외에는 정상이 없으니까 네. 참 알 수가 없는 그런 병입니다. 키가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뭐 키가 줄어들면서 뭐 허리도 굽거나 등이 그렇죠. 붓는다거나. 네. 대개 이제 척추뼈에서 납작해지는 그게 키를 줄이는 그런 요인이 되고 네. 그 부분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생긴다. 그래서 등이 조금 굽고 등 쪽에 약간 통증이 올 수 있는데 네. 대부분 통증을 잘 몰라요. 네, 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할머니들 중에 허리가 굽은 꼬부랑 할머니가 네.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게 다 골다공증으로 생긴 거예요. 네. 일을 많이 해서 저도 일이 많이 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네네. 근데 의사가 돼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다 골다공증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5874님. 박사님, 저는 10년 동안 약을 먹다가 지난달부터 3개월마다 주사를 맞는 것으로 했는데요.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좋은가요? 10년 동안 약을 먹었는데도 이렇게 안 좋은 건 왜 그렇죠? 하셨어요. 약에서 이제 주사를 바꾸셨대요. 그 골다공증 약이 한 서너 가지로 되는데 뼈를 이제 뼈가 소실되는 흡수되는 거를 막아주는 약이 있고 그게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먹는 약입니다. 네.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원인을 제가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인이 여성 호르몬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기는 거죠. 네네.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니까. 네네. 그다음에 이제 뼈를
자꾸 만들어라고 하는 골 생성 촉진제. 이게 골 생성 촉진제는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건데 이 치료가 주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뼈가 뭐 흡수되는 거, 소실되는 걸 막아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약으로서 먹는 걸 하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치료해보자. 그런데 이거 왜 그러느냐 하면 뼈 주사로 맞는 거는 되게 어려움이 잘 안 되고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먹는 약을 해보다가 이거는 적극적으로 치료해봅시다 할 때 이렇게 주사요법으로 넘어가고 어려우면 안 되는 그런 고가 약을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왜 그렇게 처음부터 이걸 안 하느냐 다 의사들이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적극적인 치료로 전환을 하셨으니까 한번 좀 증상이 완화되는 거를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6817님. 골다공증 있는데 운동 열심히 하면 효과 있나요? 일주일에 한 번 등산도 합니다 하셨어요.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골다공증이 조금 어려운 게 골다공증 결국 뼈를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관절염하고 치료 운동 방법이 완전히 반대예요. 충격을 주는 그면 뼈가 단단해질 수가 있는데 충격을 자꾸 주면 관절염이 생기니까. 맞아요. 나이 들면서 또 약해지잖아요. 관절. 맞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에 좋은 운동이 수영, 실내에서 자전거, 그다음에 평지 걷는 거 이게 좋은 건데 사실은 그런 운동이 그 골다공증에 별로 효과가 없어서 여기는 줄넘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산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 약간 좀 상반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유할 게 관절 무릎 안 아프시면 등산이나 계단 오르는 거는 얼마든지 하셔도 좋다. 그게 골다공증도 맞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는데 관절염, 무릎 관절이 아프신 분은 그냥 평지 걷는 것만 하시라. 그럼 평지 걷는 거는 골다공증도 치료하고 관절염에도 유익한 운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건강은 건강할 때 챙기라는 말 다시 한번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제 연령대라든가 건강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하시는 게 너무 무리하다가 또 넘어져서 뼈 부러질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608 하나님 이석증 생기는 사람이 골다공증 생길 확률 크다는데 맞나요? 하셨어요. 이거 너무 전문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그래요? 이석증이 기에 평형 감각이 이상이 오는 그런 질환이고 또 돌을 만들어내는 그런 질환인데 이게 결국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뼈라는 것도 혈액 공급이 잘 돼야 뼈가 튼튼해지는데 같은 기전으로 어쨌든 돌을 만들어내고 평형감각 이상이 있고 어떤 질환을 야기하는 게 혈액순환이 안 좋다면 뼈에도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영양 공급이 안 돼서 골다공증이 일어나기 때문에 연관관계가 조금은 있다. 뭐 전혀 별개라고 말하기는 없지만 연관관계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8188님 시원하고 맑은 목소리의 김명숙 아나님. 방송을 애청하는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뼈 건강에는 안 좋은 거 맞나요? 아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이제 그 커피가 무조건 안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카페인의 하루 권유량이 있습니다. 그게 400에서 500 정도 미리그램 정도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 한 잔이 150mg 정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잔 이상이면 조금 안 좋고 2잔까지는 얼마든지 드셔도 좋다. 권유량 이상을 들면 아무래도 부작용이 생기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8188님. 자, 아까 이제 그 여성 호르몬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이 골다공증 발병 확률이 더 높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알고 있기에는 이제 그 시기가 지난 폐경 이후부터 이렇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대로 알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사실은 이제 여성이 왜 골다공증이 많으냐, 사실 여성 호르몬이 폐경 이후에 뚝 떨어지는데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 사실은 뼈의 건강에 도움되는 게 여성 호르몬도 도움이 되고 남성 호르몬도 도움이 됩니다. 네. 남성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여성은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는 데 비해서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서서히 감소해요. 그래서 네. 골다공증이 올 확률이 좀 상당히 적고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는 그 여성 호르몬이 관절염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골다공증에도 긍정적 또 잠자는 거 네. 수면에도 아주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여성 호르몬이 이제 없어져 버리니까 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다음 뼈도 약해지고 관절염도 생기고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도움 말씀을 주셔야죠. 예. 그래서 폐경 이후에는 그 여러 가지 치료를 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거는 뭐 하느님 그렇게 만드신 거니까 네. 버틸기가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중년 지나고 폐경이 될 무렵 이제 그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운동도 하고 영양 섭취도 좀 제대로 잘 하고 그렇죠. 예, 자기 그 라이프 서클을 본인이 좀 체크를 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폐경이 되고 그래서 뼈가 점점 약해지면 골다공증 발병 확률이 여성은 높아지면서 자칫 그 고관절로 이어지는 질병들이 많이 생긴다고요. 네. 예. 그 고관절 골절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우리 의사가 그 골다공증이라는 골절 중에 가장 걱정하는 게 고관절 골절. 고관절이라는 거는 허벅지 뼈하고 골반 사이를 연결하는 게 고관절인데 네. 우리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이렇게 짚죠. 네. 그러면 손목이 부러지고 쿵 충격에 의해서 허리 골절, 그다음에 고관절 골절 이렇게 믹스가 되는데 네. 의사가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손목은 버리더라도 고관절은 살려라. 그래서 손목을 짚고 손목이 부러지더라도 고관절은 부러뜨리지 않도록 해라. 네. 왜냐하면 고관절이 부러지면 오래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되고 그렇게 누워 있다가 욕창 생기고 폐염, 그다음에 피가 응고되는 혈전증까지 생겨서 목숨이 네. 관계되는 게 때문에 고관절 골절은 아주 위험하고 막아야 된다. 그런데 고관절 골절이 잘 생기는 사람이 골다공증 환자다. 그렇죠. 예. 네, 뼈가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누가 그러더라고요. 뼈가 튼튼한 사람은 넘어져도 그냥 부러지는 것에서 끝나는데 예. 뼈가 약한 사람은 그냥 바스러진다고. 그래서 더 치료가 어렵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뼈를 건강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방이 아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평소에 뼈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뭐 운동이라든가 뭐 또 뼈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운동법. 예. 무엇보다도 이제 사실은 우리 50 넘고 60대고 어르신들은 대개 바깥 활동을 잘 안 하려고 하겠지요. 그런데 일단 햇빛을 노출이 돼야 돼요. 그래야 비타민 D 흡수가 돼서 칼슘 흡수도 도움을 주니까 네. 꼭 바깥 활동을 하시라. 바깥 활동을. 예, 그래야 햇빛에 노출되면서 비타민 D 합성을 하고 뭐 평소에 한 30분 정도 걷고 그다음에 무릎이 통증이 없다면 계단 오르내리는 거 네.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많이 질문을 하시니까 음식 이야기를 조금 하면 이 칼슘과 골다공증이 좋은 음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우유, 네. 그다음에 두부, 치즈, 그다음에 네. 다시마하고 멸치? 미역, 그다음에 멸치는 칼슘이 많은 거는 맞는데 네. 이 장 위에서 흡수를 잘 못해요. 흡수력이 떨어지니까 만약에 멸치를 드시려면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가루를 내서 네. 그렇게 드시는 게 소화를 도와줘야 멸치의 골다공증에 도움을 주는 칼슘이 많은 걸 소화시킬 수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멸치가 좋다고 해서 그냥 통째로 먹는 것보다는 가루를 내서 먹는 게 좋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우유, 두부, 치즈, 다시마, 미역, 멸치 뭐 이런 거. 뭐 요구르트 같은 것도 좋고. 요구르트 좋죠. 네. 이 유제품이
칼슘이 많은 음식에다가 이게 소화를 흡수력이 아주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유제품을 드시는 걸 권유합니다. 네. 우리가 골다공증 환자들은 칼슘을 얼마나 드셔야 되느냐 하면 1,500mg.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은 골다공증이 아닌 경우는 800mg에서 1,000mg 정도 드시면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1,000mg가 뭔지 800mg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네. 그래서 두부 반모 먹어도 한 200-300mg 돼요. 그리고 네. 평소에 드시는 게 한 400-500 되니까 그냥 하루에 두부 한 반모 그다음에 우유 1컵 내지 2컵 네. 드신다고 생각하면 골다공증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714님 병원에서 비타민 D 수치가 5 정도로 엄청 낮다고 하는데요. 비타민 D를 따로 섭취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사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8개국의 여성을 비타민 D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가 꼴찌예요. 우리나라가 인종 그게 설명하기가 참 곤란한데 어떤 인종 우리나라에는 독특하게 비타민 D가 적다. 그래서 이렇게 햇빛을 많이 노출하고 이렇게 해라는데 그렇게 해도 비타민 D 함량이 떨어지면 역시 그 약으로 된 거, 네, 영양제 같은 영양제가 네. 드시는 거 하시길 권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일단은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이렇게 이제 건강검진을 통해서 한번 검사를 제대로 늘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약도 꾸준히 드시고, 운동과 영양소 섭취를 제대로 하라는 말씀이고요.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힘찬병원 이수찬 원장이었습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금요일 순서 이제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아까 저희 애청자분이 오늘 불금 화끈하게 보내세요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네. 정말 신나게 보내시고요.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권성현의 한여름밤의 꿈 띄워드릴게요. 노래 들으시고 또 금요일 오후 이어지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날 오전 10시 20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은 삶을 완성하는 품격 롯데캐슬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별들도 잘